혹시 여행 가기 전날 밤 옷장 앞에서 1시간씩 서 계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하다가 결국 평소 입던 편한 옷만 들고 가시게 되죠. 막상 여행지에 도착해서 다른 분들 보면 왜 그렇게 멋져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층은 더욱 그렇죠. 젊었을 때처럼 무작정 예쁜 옷만 입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편한 옷만 입자니 사진에서 왠지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김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뭘 입고 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입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소박하게 입으면 사진이 밋밋해 보일 것 같고요. 이런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행지에서 우아하고 세련되게 보이는 비밀이 말이죠. 공항에서 유독 멋져 보이는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셨나요? 그분들이 특별히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다르죠. 전체적인 조화가 있고 편안해 보이면서도 품격이 느껴져요. 바로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행 준비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짐도 줄어들고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여행을 다니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패션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시니어 스타일링 비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몸의 변화를 고려한 실용적인 팁들도 가득해요. 혹시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려요. 단 한 번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앞으로 모든 여행에서 패션 고민이 사라질 테니까요. 그리고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스타일링 노하우들이 많아요. 동창회나 가족 모임에서도 어머 요즘 더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원칙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 원칙들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니어 여행 패션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먼저 공개할게요. 바로 편안함과 세련된 포인트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행 패션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편안함만 추구하거나 반대로 멋만 부리려다가 하루 종일 불편해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편안함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행지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걸어야 합니다. 관광지를 둘러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쇼핑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불편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표정이 굳어지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찡그린 얼굴로 사진을 찍게 되면 소용없겠죠. 그래서 편안함이 최우선이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운동복이나 너무 캐주얼한 옷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여행은 특별한 시간이니까 그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죠. 여기서 세련된 포인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련된 포인트란 무엇일까요? 바로 전체적으로는 편안하고 단순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딱 한두 가지 아이템으로
특별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티셔츠와 바지 차림에 예쁜 스카프 하나만 더해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요. 이런 방법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우선 짐이 많이 줄어들어요. 복잡한 옷들을 여러 벌 가져가는 대신 기본 아이템 몇 가지와 포인트 아이템 하나둘로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한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어요. 너무 복잡하게 코디하려다 보면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간단한 원칙을 따르면 항상 무난하고 세련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실제로 패션 전문가들이 시니어층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수록 화려하고 복잡한 스타일보다는 단순하면서도 품격 있는 스타일이 더 어울리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된 건 몇 년 전 유럽 여행에서였어요. 현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정말 세련되게 차려입고 계시더라고요. 단순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스카프 하나만 둘렀는데도 정말 우아해 보였어요. 그분께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편한 기본 옷에 하나씩만 특별한 걸 더하면 되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시니어 패션의 핵심이구나 하고요. 이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상의와 하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아우터, 신발, 액세서리까지 모든 걸 다뤄보겠습니다. 주변의 여행 준비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멋진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스타일링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상의 선택부터 시작해 볼게요. 상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단색이에요. 복잡한 무늬나 화려한 패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늬가 있는 옷은 코디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아이템들과 맞추기 힘들고 사진에서도 시선이 분산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무늬는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깔끔한 단색 상의를 선택하세요. 티셔츠든 블라우스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단색이라는 점이죠. 단색 상의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어떤 하의와도 잘 어울리고 액세서리 매치도 쉬워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포인트를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스카프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단순한 흰색 티셔츠도 예쁜 스카프 하나만 목에 둘러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요. 스카프는 정말 마법 같은 아이템이에요. 같은 옷을 입어도 스카프만 바꾸면 매일 다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목에 둘러도 좋고 어깨에 걸쳐도 좋고 가방에 매달아도 예뻐요. 목걸이를 선택하신다면 너무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고르세요. 진주 목걸이나 간단한 체인 목걸이 정도가 적당해요. 이런 액세서리들은 단순한 상의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제 색상 선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색상들이 있어요. 바로 베이지, 크림, 연회색, 연핑크 같은 밝은 뉴트럴 톤이에요. 이런 색상들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우선 어떤 여행지에서도 배경과 잘 어울려요. 바다든 산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죠. 그리고 사진에서도 얼굴이 환하게 보여요. 특히 베이지 계열은 정말 만능이에요.
피부톤을 밝게 보이게 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줘요. 크림색도 마찬가지고요. 연회색은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고 연핑크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반대로 피해야 할 색상도 있어요. 너무 어두운 검정이나 진한 색상들은 여행 사진에서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물론 포인트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메인 상의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제 하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함입니다. 여행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운동복 같은 건 너무 캐주얼해 보이죠. 제가 추천하는 건 허리 밴딩이 있는 와이드핏 바지나 일자핏 바지예요. 이런 바지들은 허리를 조이지 않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특히 와이드핏 바지는 요즘 정말 트렌디한 스타일이기도 해요. 허리 밴딩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식사 후에 배가 불러도 불편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비행기에서도 편하고요 하지만 디자인은 세련되어 보이니까 일석이조죠. 일자핏 바지도 좋은 선택이에요. 다리 라인을 예쁘게 보여주면서도 편안해요. 특히 키가 작은 분들에게는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바지 길이도 중요해요. 너무 길면 걸을 때 불편하고 너무 짧으면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발목이 살짝 보이는 정도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신발과의 조화도 좋아져요. 바지 색상도 상의와 마찬가지로 뉴트럴 톤으로 맞춰주세요. 베이지, 네이비, 다크그레이, 화이트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 색상이면 어떤 상의와도 잘 어울려요. 색상을 통일하면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짐을 줄일 수 있고 어떤 조합으로 입어도 실패할 확률이 낮아져요. 예를 들어 베이지 상의와 네이비 바지, 화이트 상의와 베이지 바지 이런 식으로 섞어 입어도 자연스럽거든요. 실제로 패션 전문가들도 이 방법을 추천해요. 특히 여행처럼 짐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효과적이죠. 적은 옷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우터와 신발 선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전체적인 스타일을 완성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먼저 아우터부터 시작해보죠. 여행용 아우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소재예요. 구김이 덜 가는 소재를 선택해야 해요. 아무리 예쁜 재킷이라도 가방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주름투성이라면 소용없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소재는 니트나 저지 그리고 린넨이에요. 이런 소재들은 구김이 거의 생기지 않아서 여행용으로 완벽해요. 특히 얇은 니트 가디건은 정말 만능 아이템이에요. 니트 가디건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벼워요. 가방에 넣어도 부담이 없죠. 그리고 온도 조절이 쉬워요.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으면 되니까요. 기내에서도 편하고 현지에서도 유용해요. 디자인 면에서도 니트 가디건은 정말 좋아요. 미디 길이로 선택하시면 체형 보완 효과도 있어요. 허리 라인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면서도 전체적인 실루엣을 예쁘게 만들어줘요. 린넨 재킷도 여행용으로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시원하고 통풍도 잘 되고 구김이 생겨도 자연스러워 보여요. 린넨 특유의 자연스러운 구김은 오히려 멋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색상 선택도 중요해요.
아우터는 상하이와 톤을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베이지 계열로 코디하셨다면 가디건도 베이지나 크림, 연한 브라운 정도로 선택하세요. 이렇게 톤온톤으로 맞추면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생겨서 훨씬 세련되어 보여요. 그리고 아우터를 벗었다, 입었다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이제 신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행에서 신발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발이 아프면 여행 전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운동화만 신기에는 뭔가 아쉽죠. 제가 찾은 최고의 해답은 쿠션감이 좋은 슬립온이나 로퍼예요. 이런 신발들은 편안하면서도 깔끔해 보여서 여행용으로 완벽해요. 끈을 묶고 풀 필요도 없어서 공항에서도 편하고요. 슬립온을 선택할 때는 쿠션감을 꼭 확인해 보세요. 발바닥에 푹신한 쿠션이 있는지, 발등 부분이 편한지 체크해 봐야 해요. 요즘은 정말 편한 슬립온들이 많이 나와요. 로퍼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가죽 로퍼는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편해요. 단, 새 신발은 미리 길들여 놓으셔야 해요. 여행 가기 전에 며칠은 신고 다니면서 발에 맞춰 놓으세요. 가벼운 워킹화도 추천해요. 요즘 워킹화들은 정말 예뻐졌어요. 운동화 같지 않게 세련된 디자인들이 많아요. 하루 종일 걸어도 발이 전혀 아프지 않으니까 여행용으로는 최고죠. 신발 색상도 중요해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신발과 가방을 같은 색 계열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생겨서 훨씬 세련되어 보여요. 예를 들어 베이지 신발을 신으셨다면 베이지나 브라운 계열 가방을 들어보세요. 블랙 신발이라면 블랙 가방을 들고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전체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이걸 스타일리시 착시 효과라고 불러요. 실제로는 간단한 옷을 입었는데도 뭔가 계획적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효과를 내는 거죠. 패션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이에요. 신발을 준비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어요. 새 신발로 여행을 가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편한 신발이라도 발에 완전히 맞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행 가기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그 신발을 신고 다니세요. 그리고 여행용 신발은 하나만 가져가세요. 신발은 무겁고 부피도 크니까 여러 켤레 가져가면 짐이 너무 많아져요. 대신 하나를 잘 선택해서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아우터와 신발이 전체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커요. 같은 상하이라도 어떤 아우터와 신발을 매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언제나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행 패션을 완성하는 마지막 비법들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액세서리 활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모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모자는 정말 신기한 아이템이에요. 하나만 써도 전체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특히 여행에서는 실용성과 멋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죠. 챙이 넓은 모자를 강력히 추천해요. 이런 모자의 장점이 정말 많거든요. 우선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요. 얼굴과 목 부분을 잘 가려줘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진빨도 정말 좋아져요. 모자가 만드는 그림자 때문에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턱선도 또렷해져요. 마치 자연스러운 조명. 효과를 내는 거죠. 모자를 선택할 때는 색상을 의상과 맞춰주세요. 베이지 계열 옷을 입으셨다면 베이지나 브라운 모자, 네이비 옷이라면 네이비나 화이트. 모자가 잘 어울려요. 이렇게 톤을 맞춰주면 전체적으로 조화로워 보여요. 모자 하나만 잘 활용해도 매일 다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같은 옷을 입어도 모자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제 가방 선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행용 가방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용성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가방이나 들 수는 없잖아요. 스타일도 고려해야 하죠. 제가 추천하는 건 크로스백과 간단한 토트백을 세트로 준비하는 거예요. 왜 두 개나 필요하냐고요? 각각 용도가 다르거든요. 크로스백은 관광할 때 정말 유용해요.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사진도 찍고 지도도 보고 쇼핑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매치기 걱정도 덜해요. 몸에 밀착해서 매니까 안전하죠. 토트백은 쇼핑할 때나 식당에서 사용하기 좋아요. 크로스백보다 용량이 크니까 쇼핑한 물건들을 넣기에 좋고 식당에서는 의자 옆에 걸어놓기도 편해요. 중요한 건 두 가방을 같은 색 계열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바꿔들어도 전체 코디가 깨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베이지 계열로 통일했다면 두 가방 모두 베이지나 브라운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제 정말 실용적인 짐 싸기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짐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코디는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3일 여행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의 3장, 하의 2장, 아우터 1장, 스카프 1장,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해요. 생각보다 적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아이템의 색상을 서로 잘 어울리게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이지, 화이트, 네이비 이 세 가지 색상으로 통일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의와 하의를 조합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베이지 상의에 네이비 바지, 화이트 상의에 베이지 바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3장의 상의와 2장의 하의로 6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스카프나 아우터까지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죠. 스카프 하나의 위력은 정말 대단해요. 같은 옷을 입어도 스카프 하나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나거든요. 목에 두르면 우아한 느낌, 어깨에 걸치면 시크한 느낌, 머리에 매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컬러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많은 색상을 사용하면 산만해 보여요. 메인 컬러 2가지와 포인트 컬러 하나 정도로만 구성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베이지와 화이트를 메인으로 하고 스카프나 액세서리에 연핑크나 연두색 같은 파스텔 톤을 포인트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련되면서도 상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여행지의 특성도 고려해 보세요. 바다로 여행을 간다면 화이트나 민트색 같은 시원한 색상이 잘 어울려요. 배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도시 여행이라면 베이지나 네이비 같은 클래식한 색상이 좋아요. 도시의 세련된 분위기와 잘 어울리죠.
산이나 자연으로 가는 여행이라면 아이보리나 카키색 같은 자연스러운 색상을 선택하세요. 짐을 쌀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옷들을 돌돌 말아서 넣으세요. 접어서 넣는 것보다 공간도 절약되고 주름도 덜 생겨요. 특히 니트 종류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무거운 아이템들은 입고 가세요. 코트나 부츠 같은 건 가방에 넣지 말고 입거나 신고 타세요. 항공료 전략에도 도움이 되고 가방 무게도 줄일 수 있어요. 액세서리는 작은 파우치 하나에 모아서 넣으세요.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작은 것들이 가방 안에서 흩어지면 찾기도 어렵고 잃어버리기 쉬워요. 작은 파우치에 정리해서 넣으면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이런 작은 노하우들이 모여서 여행의 질을 크게 높여줄 거예요. 짐은 가볍고 매일 다른 스타일을 즐길 수 있고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시니어 여행 패션의 모든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편안함과 세련된 포인트의 조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편안한 옷을 입되 딱 하나둘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특별함을 더하는 거죠. 상의는 단색으로 선택하고 스카프나 목걸이로 포인트를 줘요. 하의는 허리 밴딩이 있는 편한 바지로 선택하고 색상은 밝은 뉴트럴 톤으로 맞춰주세요. 아우터는 구김 없는 소재로 신발은 쿠션감 좋은 것으로 선택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들이 단순히 패션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행에서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거거든요. 여행 패션은 정말 값비싼 옷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미 옷장에 있는 기본 아이템들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조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옷차림이 바뀌면 마음가짐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여행 내내 그 자신감이 유지될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자연스럽게 더 예쁘게 나올 거고요. 억지로 포즈를 취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우아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테니까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여행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사진이 정말 달라졌어요. 짐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매일 다른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도 다음 여행을 계획하실 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준비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여행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만의 여행, 패션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저는 이런 아이템이 정말 유용했어요. 이런 조합이 예뻤어요. 이런 경험담들을 서로 공유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을 통해 소통하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멋진 여행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용한 여행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주변의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멋진 여행을 떠나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혼자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들이거든요.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자신감 넘치고 멋진 여행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어디서든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여행을 즐기세요. 그리고 여행에서 찍은 멋진 사진들 댓글로 자랑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뿌듯할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멋진 여행 되세요.